대한민국에서 보수 혹은 우파 정치 세력은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보수를 자청하면서 아직도 길거리에서 대중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오염된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수라는 것이 없어졌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재명 정권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국내외에서 마치 정부가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 또한 뿌리가 잘린 상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좌파가 혹은 속칭 진보가 무너져야 할 때가 오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내가 보수 우파다, 그러니 왕년의 보수 우파였던 정당, 왕년의 보수 우파 측에서 발굴한 대통령, 그들을 지지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감염된, 오염된 보수, 그리고 오염된 진보, 그 모두가 사라지고 나면 대한민국은 정치가 없는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 해야 할 일은 건강한 새싹을 키워내는 일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우리 정치 세력들이, 정치적인 국민들이 맹목이 됐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사실을 제대로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는 권력자의 명령에 복종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정치인들, 그것이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의회가 됐든, 의회주의가 있죠. 그 모두는 권력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부하일 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권력자가 누굽니까? 전체 국민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죠. 그러면 이 권력자는 어떠했는가? 과거로 올라가 보면 권력자는 신이었습니다. 그 신의 명령을 집행하는 자들, 그래서 제사장들이 오늘날의 정치인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신주권이라고 해야 하겠죠. 그 다음에 왕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신이 왕에게 그 주권을 넘겨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신주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왕들이 발칙하게도 내가 권력자라고 자처하기 시작했죠. 이게 군주주권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국민주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오직 국민에게만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이 권력자가 총체적 국민입니다. 그러니
홍제동에 있는 김 씨가 내가 국민이니 내 뜻을 관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는 엄연히 국민의 한 구성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의 뜻이 국민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체 국민의 51%가 붉은 것이 좋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51%의 뜻이 국민의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은 100% 총체적 국민이 대한민국의 권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51% 다수의 뜻으로도 그게 국민의 명령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효율성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100% 전체 국민의 뜻은 국가가 존속하고 망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들 무엇이 되겠습니까? 영토, 주권, 국민. 그래서 이것을 국가의 3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꿀 수 없다. 투표로 100%가 나왔다. 투표로 과반수가 나왔다 해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이 현실은 이거는 정치적 운명입니다.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어느 정치 세력이 다수표를 가지고 이제 이 땅을 한반도를 반동강 내겠다. 그런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해졌죠. 모든 국민이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그 문제는 다수결로 안 된다. 무조건 같이 간다는 것이 우리 헌법이고 그렇게 세워진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들, 그것을 좀 바꿔도 국가가 존립하고 국민이 살아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이런 문제들, 그런 것은 바로 이 권력자의 명을 받는, 지금 같으면 대통령이라든지 세계의 정부에서 복무하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그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은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를 것이고, 그리고 혹시 그것이 중요하다면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과거 하늘로부터, 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하늘인 총체적 국민, 총체적 국민의 뜻을 좌우할 수 있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늘의 뜻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인은 속되면 안 됩니다. 속되다는 표현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정치인은 달리 표현하면 경건해야 합니다. 하늘을 받드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다소 신성함을 닮아갈 필요도 있습니다. 정치인이 돈을 탐한다, 욕정을 탐한다, 그 주권자로부터 일하라고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한다. 이것은 신성모독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 속되면 안 되고 경건해야 되고, 비록 하찮은 정치인이지만 신성성을 닮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이것을 어겼을 때 끌어내려 죽이는 겁니다. 일반 국민은 국민의 생명의 존엄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이들이
정치인이 된 후에는 그들은 법 로봇입니다. 개인으로서 무한히 그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천부 인권을 보장받고 하는 이 선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이 하겠다고 했고 그 본인에게 국민은 아낌없이 많은 영예를 안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속된 자라고 평가받았을 땐 끌어내려 죽이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또 잡아내려서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정치란 것이 그러하고 정치인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이기에 2025년 9월 소위 아스팔트 보수라고 하는 불성사나운 정치가의 행동대원들이 장동혁, 한동훈을 끌어내서 감옥에 넣겠다고 나섰습니다. 소위 윤 어게인,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실로 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하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 또한 이중 플레이일 수 있습니다. 그냥 코스프레. 아마도 자기들이 법망에 걸려있는 돈 빼돌린 문제 이것을 덮고 무마시키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지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들이 잔뜩 모여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아스팔트 보수에서 들어봤던 이름들은 다 몰려들어서 장동혁, 한동훈을 벌주자, 그들이 죄인이다, 배신자다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신자다라고 하면서 도대체 그 배신자라고 하는 잣대, 그 기준은 어디에 있으며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이고 과연 그런 말을 할 양심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지요. 여기에 사회적 보수화 이 표현은 앞으로 우리가 자주 볼 겁니다. 그러니 기억해 두십시오. 사회적 보수화한 뉴라이트 보수의 특색이 보인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아 그게 그것이로구나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2024년 12월 3일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 물론 거기에 같이 힘을 쓰고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장들도 협조를 한 것으로 보이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했는데 반국가 세력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들은 좌파 척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헌법 세력이라고 하지도 않았죠. 헌법은 단일하니까. 그들은 공산주의자 척결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고 하니까 그때 보수 우파가 지지하고 나섰죠. 이들은 내란을 일으킨 이들은 보수 우파를 속이고 보수 우파를 불쏘시개 삼아서 사회적 보수주의로 가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렇게 봅니다.
바로 이러니까 우리가 보수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반국가 세력은 분명하지. 공산주의자들. 2025년에 새로운 공산주의 제국이 떠오르고 있죠. 이제 공산주의와 제대로 싸워야 한다. 이 말이 공산주의도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밟고 올라서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중 언어를 쓰니까 보수가 초토화된 겁니다. 이중 언어로 쓰니까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내가 사냥감인지 정신 모르고 쫓아갔던 것이죠. 이 사회적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socially conservative라고 해서 보수주의가 붙었으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쪽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 문재인 정권, 이재명 정권이 동일성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사회적 보수주의인 것이죠. 그러면은 사회적 보수주의를 쫓아가는 자들, 이 신이데올로기, 이것은 신공산주의 제국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진 것일까? 그게 윤석열 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좀 과거로 가보게 되면 김종인이 빨간색을 새누리당 색으로 가져왔죠.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전통적으로 빨간색은 말 그대로 빨갱이색, 공산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오성 홍기를 깃발로 쓰는데 시뻘겋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빨간색을 채택하면서 새누리당이 활동하는 곳곳마다 시뻘건색으로 뒤덮였죠. 국민들의 머리가 뒤틀립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반이 갈라져서 꼬여버립니다. 이것은 대단한 무기입니다. 무기였던 것이죠. 김종인이 보수정당의 새빨간색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것은 홍보나 디자인이나 이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관념, 신조, 정치적인 이념을 반을 갈라서 엎어버린 겁니다. 아주 위태로운 짓을 한 것이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빨간색인데 그럼 나도 한번 뒤집어 보자. 그래서 홍준표가 파란준표 됐던 거 기억하죠? 파란색이 뭡니까 이제는? 좌파, 민주당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수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파란색을 들고 나온 것이죠. 자기들 당색은 빨간색이라고 하면서 한 번 더 꼬였죠. 2번 꼬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고 속임수입니다. 사상전쟁의 면에서 김종인의 빨간색도 속임수였고 홍준표의 파란색도 속임수였다 하는 것이죠. 비록 수동적이기는 하지만 저 좌파 정당, 민주당 측에서도 떠밀려서 역시 대중에게 속임수를 썼던 겁니다. 그들이 파란색을 썼으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반으로 나뉜 다음에 이러한
정치 이념에 대한 기본 질서를 깨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속임수와 이중 언어는 사람들의 정신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나아가서 국가의 전통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국법 질서에 균열을 발생시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에서 개인에 이르기까지 너 죽고 나 살자, 확실히 이런 의지를 가지고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질서를 깨뜨리는 것, 질서라는 것이 일단 있고 깨뜨리게 되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가 하면 무질서, 법을 어긴 것, 도덕을 훼손시킨 것, 그 자체에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질서를 깨고 질서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깨지 않았다, 내가 어쩔 수 없이 깨뜨렸다, 이런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질서를 깬 것이 정당하다고 합니다. 피고인 윤석열도 마찬가지죠. 피고인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만하면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도 인정할 겁니다. 이제 옛말을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구닥다리 윤리 표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출발이 뭡니까? 수신, 나부터입니다. 내가 하는 데는 투표할 필요도 없고 다수결도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수신하는 것은 나부터, 우리 집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면 지금과 같은 세상에도 다시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은 개인에서부터, 그리고 혹시 그가 공적인 일을 맡아서 하고 있으면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